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뭔가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녹화를 벌써 세 번째, 같은 녹화를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약간 좀 지금 많이 갔는데 양해해주고.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2학기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직 1학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2학기 수업을 먼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학기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좀 차근차근 좀 자세하게 배워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2학기를 적어놨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1학기를 좀 이제 리뷰를 하려고 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2학기를 먼저 나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2학기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업 내용보다 이제 OT를 하려고 하는데, OT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1학기 때 뭘 배웠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권과 뭐 헌법, 자, 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나라고 했을 때 이제 인권헌법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뭐 천부인권 배우면서 이제 기본권까지 쭉 배웠죠. 그래서 기본권이 헌법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까지 배웠었고, 그리고 뭐 헌법과 국가기관, 그래서 삼권 분립, 그래서 삼권의 어떤 주체, 그리고 각각의 조직, 구성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뭐 경제, 생활과 선택,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리고 뭐 환경 문제,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환경,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배웠었고, 자,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영역의 의미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뭐 독도의 어떤 가치, 이런 것도 배웠고, 그리고 뭐 지역화 전략,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리고 뭐 더불어 사는 세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쭉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뭐 설명도 없이 이렇게 쭉 빠르게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고 내가 1학기 때 뭘 배웠는지, 인권과 헌법 단원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쭉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가느냐,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 멈춰놓고 내가 이 단원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모두 한번 생각해 봤죠? 자, 그럼 이제 2학기 내용을 한번 미리 보기 형식으로 살펴볼 건데, 자, 크게 보면 2학기 때는 경제, 그리고 국제 정치, 그리고 뭐 인구, 그리고 도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경제예요, 경제. 자, 근데 어, 경제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한번 알게 되면은 경제만큼 흥미있고 쉬운 과목이 없다. 이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자, 근데 1학기 때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어려움인데, 1학기 때는 너희가 이제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가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근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선생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 우리가 배울 경제 이 부분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목이에요, 경제가.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다, 굉장히 쉬운 과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인데 뭐 뉴스에서 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국가들 간의 어떤 관계들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뭐 경제, 정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 정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시각, 그런 어떤 도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는 그런 단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38번이었어요. 선생님 뒤에 2명 더 있었고 한 반에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3학년 한 반에 20명 남짓 정도 되죠. 그쵸? 자, 뭐 누구 체험학습으로 빠지고 누구 아파서 빠지고 다문화 학생들 한국어로 빠지고 이러면은 거의 뭐 열댓 명밖에 안 남을 때도 있어. 자, 거의 뭐 학원 수준이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쯤이면 과연 몇 명쯤 될까? 한번 상상해 보면 인구 변화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도 피부로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인구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인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뭐 도시인데, 자, 뭐 세계의 유명한 도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도시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도시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 그래서 뭐 농업이 어떻게 세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분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2학기 수행평가인데, 자, 수행평가는 1학기와는 조금 다른 게 서술형 평가를 2번 봅니다. 자, 서술형 평가 하나당 20점이고 포트폴리오 10점 해서 총 50점입니다. 50점. 자, 근데 이는 변동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여러분 등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마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변동이 된다면 선생님이 추후에 다시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선생님이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좀 바꿔봤어. 바꾼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는 것 같더라고. 그 프린트에 대해서. 선생님은 사실 프린트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빈칸 채우는데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빈칸 뭐 몇 개 안 채우니까. 그리고 복습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뽑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뽑아서 검사할 때쯤에 한꺼번에 뽑고 복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보고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 결국에는 그냥 친구 거 그냥 베껴. 근데 그게 사실 공부가 아니라 그냥 노동이잖아, 노동. 근데 선생님은 너희한테 노동을 시키고 싶지 않거든.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선생님 목적과는 다르게 너희가 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너희들한테 이걸 다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중에 베껴 적더라도 그러면은 핵심 문장을 베껴 적도록 하자. 그래서 사회 공책을 하나씩 만드세요. 사회 공책, 아시겠죠? 사회 공책. 공책을 하나씩 만들고, 뭐 공책 비싼 거 필요 없어. 뭐 500원, 1000원 이런 거 하나씩 사세요. 그래서 그 뭐 스프링 달린 거 말고 그냥 공책 있잖아. 그런 공책 하나 만들고 그 공책 오른쪽 상단에다가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반드시 적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선생님이 공책 검사할 때 학번 이름이 없는 것은 채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합니다. 공책 오른쪽 상단에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매 수업마다 핵심 문장 한 개씩 알려줄 거야. 핵심 문장. 아시겠죠?
자, 핵심 문장 한 개씩 알려주면 그 핵심 문장을 공책에 적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쵸? 핵심 문장은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한 문장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뭐 간혹 뭐 두 문장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되도록 한 문장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 핵심 문장을 적을 때는 반드시 단원명을 적습니다. 단원명을 적으라고 할 때는 단원이 뭔지 적으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적으라는 거야, 숫자. 그래서 예를 들어 4단원에 중단원 1단원이다. 그러면은 4-1 이렇게 적고, 시장이란 분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 이렇게 핵심 문장을 적으시면 돼요. 핵심 문장은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에 알려줄 거야. 매 수업 시간 언제 알려줄진 몰라요. 뭐 수업 시간 중간 어느 부분에 선생님 마음대로 알려줄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을 딱 캐치해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적으면 돼. 근데 이때 적는 거는 그 말 그대로 핵심 문장이야. 그 수업의 가장 중요한, 다 까먹어도 이 한 문장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만큼 내가 반드시 외워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뭐 반장을 통해서 사회공제 걷어와라 이러면은 그 핵심 문장을 다 적어서 선생님한테 내주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평가인데, 서술형은 4단원, 6단원에서 출제할 거예요. 4단원, 6단원.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제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쵸? 자, 이거 서술형 평가 하나에 20점짜리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지필평가가 지금 50% 들어가는데 거의 서술형 평가 하나에 너희 지필평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점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 하나하나에 굉장히 잘 봐야 돼.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도록 하고. 자, 이제 당부의 말, 잔소리인데, 자, 지금 사회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1학기 때 배웠던 거,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내용,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과 갈 건데요. 이과를 가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라는 걸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용과 사회 내용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공부 안 해야지, 그냥 인문계 갈 정도만 내가 성적 맞춰야겠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후회하게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미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수업을 하시거든, 선생님들이. 근데 그 기초가 없다면 고등학교 가서 분명히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고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내가 쭉 가져갈 지식이다, 활용할 지식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2학기 때도 역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1학기 때 한번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시험 기간 닥쳐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결국에는 포기를 해. 나 그냥 사회는 버려야겠다. 과학은 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버리게 되면 나중에 언제 후회하냐? 너희 고등학교 입시 때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뭐 상위권 학생들이야 뭐 다 열심히 하니까 뭐 어느 과목을 포기하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선생님 말하는 건 중위권 학생들 진짜 나중에 이렇게 포기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선생님 경험담이야. 선생님 선배, 그 너희 선배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선배들 선생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결국에는 시간 절약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시험 기간에 뭐 밤 10시 정도에 그냥 꿀잠 자세요. 컨디션 좋게. 그래도 시험 성적 굉장히 잘 나올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것.
그러려면 강의를 절대 밀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강의 절대 밀리지 말고 들으세요. 몇 반의 학생들이 강의를 밀려서 듣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 실명 거론하려다가 참겠습니다. 절대 강의 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OT만 하기로 했으니까 수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2학기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